오늘의 사연은 족발배 달부인 내가 고급 아파트로 배달 가자 문틈으로 보인 아내. 바람 현장을 목격한 저는 처절하게 울고 말았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사는 게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는 걸 모두 느껴본 40대 가장입니다. 제 인생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절벽을 그린 것과 같은데요. 오늘 제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느껴주셨으면 감사하겠네요. 그럼 제 사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회로 뛰어들었어요. 집안 사정이 좋지 않은 점도 있었지만 제가 공부를 워낙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 원망 같은 건 하지 않았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기술 전문학교로 들어가 미용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첫 직장이 미용실이었어요. 다행히 남자 헤어 디자이너도 넘치는 시대라 제 직업을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용실에 들어가서 가위를 잡을 때까지 3년이라는 세월을 손님들의 머리만 감겨주었답니다. 물론 청소와 헤어 디자이너의 조수 노릇은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언젠가 그 자리에 제가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꿋꿋이 버텨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23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가위를 잡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남자 손님들의 커트를 전문으로 하는 디자이너로 한 우물을 팠답니다. 다행히 저의 커트 실력이 입소문이 나며 많은 남자 손님들의 예약이 줄을 섰어요. 하지만 커트만으로는 많은 돈을 벌지 못했어요. 염색과 파마를 해야 디자이너에게 일부 수익이 떨어지는데 저는 저렴한 커트만 줄기차게 했으니 월급을 받으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트를 하러 오는 손님들에게 염색과 파마를 권하며 영업을 했어요. 굳이 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제가 더 멋지게 디자인해 주겠다고 말씀드리니 남자 손님들 대부분은 저를 믿고 염색과 파마를 맡겼어요. 그렇게 매일 많은 손님들의 머리에 온갖 정성을 다하다 보니 이후부터는 월급 통장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갔고 저를 지명하는 단골들도 10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부터는 여자 손님들도 저에게 머리를 맡기셨고 열정을 다해 예쁘고 아름다운 머리를 완성해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는 저희 미용실에서 팀장으로 진급하게 되었고 저에게 미용 기술을 배우려는 후배들도 여럿 생겨났답니다. 그런 바쁜 시간 속에서 살던 저는 30의 나이가 되도록 미용실과 자취방에만 오가며 지냈습니다. 동료들은 저에게 인생을 너무 재미없게 산다며 일도 좀 쉬면서 하고 놀러도 다니고 연애도 하라고 일러주었어요. 그런데 저는 돈 버는 것보다 재밌는 건 하나도 없었고 결혼도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여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 또한 하나도 없었네요. 그렇게 저희 앞만 보고 사는 인생은 계속되었고 이듬해 저는 미용실에서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매니저가 되면 하루에 받고 싶은 만큼만 손님의 머리를 해드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후배 교육에 힘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전과는 다르게 여유 있는 하루를 보내게 되었고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답니다. 가끔 미용실에 꼬마를 데리고 온 아빠 손님들을 보면 어릴 때는 별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30이 넘어가고 나서는 그 모습이 그렇게 예쁘고 부러웠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죠.
제가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지 고민해 봤어요. 돈은 제가 잘 벌고 있었으니 예쁘고 성격만 좋으면 당장이라도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동료 디자이너들이 소개해주는 여자를 여럿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제 마음에는 들지 않았답니다. 외모는 모두 예쁘고 화려했지만 말투나 성격이 저와 다르게 굉장히 센 여자들만 만났어요. 게다가 저는 조용한 걸 좋아하는데 소개받은 여자들은 무슨 클럽을 그렇게 좋아하던지 저를 만나자마자 클럽 가서 춤을 추자고 말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더 흐르고 제가 35살이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일만 해오고 살았으니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건 눈치채셨죠.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으로 여자를 만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나이도 있고 아무렇게나 만나는 만남보다는 저와 잘 맞는 여자와의 만남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결혼정보회사에 가서 등록을 했어요. 저는 직업과 학력, 그리고 연봉을 기재했고 C등급을 받았습니다. 저야 뭐 어떤 등급이든 상관없었어요. 누군가는 저를 마음에 들어할 수 있으니 그런 여자를 만나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답니다. 이후에 저는 결혼정보회사 담당자가 소개해주는 여러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속물처럼 보였어요. 제가 미용실에서 워낙 많은 사람을 겪어서 그런지 조금만 봐도 어떤 인품을 가졌는지 가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만남을 가지다 보면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혼정보회사 담당자를 달달 볶으며 제 성격에 맞는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을 때쯤 담당 직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방은재 회원님과 어울리는 분을 찾은 것 같아요. 엊그제 등록하신 분인데 외모도 괜찮고 회원님처럼 조용한 성격에 인성까지 좋은 분이세요. 게다가 회원님처럼 평범하지만 혼자 힘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생활력 강한 분이시랍니다. 제 담당자는 제가 그동안 만나본 여자들과 비교해 보았는데 저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말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분과 당장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튿날 카페에서 만난 그 여자는 정말 예뻤습니다. 착한 마음씨가 얼굴에 드러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좋은 느낌을 받았고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제 평생에 인연이 될 사람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저와 어울릴 만한 짝을 찾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분께 단도직입적으로 고백했습니다. 혜연 씨, 저는 혜연 씨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니, 첫눈에 반했어요. 진심으로요. 그래서 말인데 저하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주시지 않겠어요? 라고 돌직구를 던졌더니 혜연 씨도 저에게 돌직구로 대답하더군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기간은 대충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 저는 그 시간이 좀 짧았으면 좋겠어요. 라면서 혜연 씨도 제가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혜연 씨는 연인이 되었고 더는 결혼정보회사의 도움을 받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녀와 저는 만난 지 사흘 만에 깊은 관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2개월 동안 꺼지지 않을 불같은 사랑을 했고 저는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물론 웅장하고 화려하게 결혼식을 하려고 했지만 아내 역시 저와 비슷해서 평범하고 조용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 해서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은 예식장을 예약해 주변 지인들만 초대해서 축복을 받으며 백년가약을 맺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예쁘고 황홀한 신혼생활이 시작했는데도 일 중독자답게 미용실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하느라 아내와의 신혼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어요. 그래도 제가 남편이자 가장 노릇을 하려고 노력하는 걸 아는 아내가 저를 많이 이해해주며 결혼 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바쁘게 사는 와중에도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고 그동안 제가 부러워했던 가정처럼 평범하면서도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답니다. 저는 미용실 매니저의 아내는 현모양처 그리고 사랑아들까지. 저에겐 꿈 같은 일들이었죠. 그리고 믿기 어렵겠지만 저와 아내는 그 흔한 부부싸움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많이 바쁜 이유도 있었지만 아내는 필요한 말만 하고 말을 아꼈으며 배려가 넘쳤으니까요. 게다가 아내는 저보다도 속이 넓고 깊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제가 과분한 여자와 결혼한 걸 다시금 깨달았죠. 그렇게 행복한 날들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3년 동안 가정을 이루고 잘 살게 된 과정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복이 겨웠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들이 한꺼번에 찾아왔는지 좋지 않은 시간이 한꺼번에 몰려왔답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던 미용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된 사건이 벌어졌어요. 저희 미용실은 장사가 정말 잘 되어서 문제가 없었는데 얼굴 보기 힘든 사장님이 미용실을 아무런 말도 없이 다른 업주에게 넘겨버리고 만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사장님은 미용실을 물갈이하겠다며 기존에 있던 모든 직원을 잘라냈고 저 역시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내 집과 같았던 미용실에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백수로 며칠을 보내며 다른 미용실에 취직하려고 시도했어요. 하지만 제 경력과 직급으로 받아주려는 곳은 없었어요. 모두 저를 말단 직원으로 시작하면 받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여러 번 듣자 저는 처음으로 자존심이 상하게 되었고 다시 밑바닥부터 일할 용기가 나지 않았네요. 그래서 전 아내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고 매니저로 일할 수 있는 미용실에 취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취직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제가 사는 지역은 물론이고 집에서 조금 먼 거리에 있는 미용실에서도 저를 매니저로 받아들일 사장님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때 저는 어찌나 속이 상하고 쓰리던지 그동안 제가 쌓아올린 공든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답니다. 그런 우울한 시간은 계속되었고 저는 6개월이 되도록 취직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백수 생활이 이어지다 보니 아내의 눈치가 보였고 아들을 키울 걱정이 앞섰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가 바닥까지 떨어진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 줄 알았는데 제 손을 잡으며 당신 마음 충분히 잘 알아. 그동안 고생해서 올려놓은 커리어가 무너지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그래도 어쩌겠어. 지금 우리 집 상황이 좋지 않으니 작은 집으로 이사하자. 라면서 저를 이해하다 못해 위로까지 해주었답니다.
세상 어느 아내가 백수로 6개월을 지낸 남편을 이해해 주겠어요. 저는 정말 아내를 잘 만났다고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말하며 아내의 다리를 붙잡고 엉엉 울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희 세 식구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저희 가족은 이전처럼 여유로운 삶을 기대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걸 기억하고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한 미용실의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청소와 보조 일을 한 건 아니었지만 매일 수십 명의 손님 머리를 커트했고 손가락에 머리카락이 배겨 빠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급여는 120만 원이었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액수였죠. 그래서 저는 사장님을 찾아가 급여 협상을 다시 하자고 제안했더니 저더러 그냥 나가라고 말하더군요. 사장님은 돈 벌 생각하는 직원보다 미용실에 헌신하고 열정을 가진 직원을 원한다는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대로 미용실을 그만두었답니다. 하지만 그건 자존심 때문에 관둔 게 아닌 더 많은 월급을 주는 일자리로 바꾸기 위한 현명한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을 켜고 헤어 디자이너가 아닌 다른 직업을 찾기로 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무슨 일이라도 빨리 시작해야 했어요. 그래서 처음 고소득 직업을 찾게 되었는데 그건 택배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니 택배 기사를 하려면 트럭이 있어야 했고 그 돈을 마련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일은 포기를 했답니다. 계속해서 월급을 많이 주는 일을 찾아보던 저에게 한 공고가 들어왔어요. 족발집 배달원을 뽑고 있다는 채용 공고였습니다. 하루에 12시간을 일해야 했는데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자신이 있었어요. 게다가 월급도 35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준다는 말에 당장 족발집에 전화를 걸었답니다. 잠시 후 통화 연결이 되었고 족발집 사장님은 저에게 오토바이를 잘 타냐고 물었어요. 사실 저는 오토바이를 두어 번 타본 게 전부였지만 아주 잘 탄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음 날부터 오후 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족발 배달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토바이 타는 게 너무 무섭고 위험해서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아내와 아들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티며 일을 해나갔답니다. 그리고 족발집 일이 적응되자 저는 일을 하나 더 하기로 결심했는데 족발집 사장님이 저에게 오전 시간에 전단지 알바까지 해달라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전 기뻐서 날뛰듯 사장님께 90도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고 한 달에 400만 원을 넘게 버는 가장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몇 주를 더 일했을 때쯤 비 오는 날이었어요. 비 오는 날 밤에 족발이 땡기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족발 주문이 엄청나게 폭주하게 되었고 저는 오토바이 속도를 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미끄러운 빗길을 무시하고 빨리 운전하다가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전 족발 값을 모두 물어내야 했어요. 그날은 사장님께 처음으로 막말을 들었답니다. 여하튼 퇴근하자 팔꿈치가 잘 펴지지 않을 만큼 아파왔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려고 했지만 돈이 너무 아까워서 미련하게 참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제가 밤새 팔을 잡고 끙끙 앓는 걸 본 아내는 밤새 제 다친 팔에 얼음팩을 대주었어요. 저는 아내의 보살핌이 느껴져 잠결에 눈을 뜨게 되었고 아내에게 한심한 모습을 보여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처음엔 C등급이었던 제가 이제는 보잘것없는 F급이 되어 아내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전했죠. 그리고 이런 저를 버리지 않고 살아줘서 고맙다 말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사람의 등급이 어디 있느냐며 자신이 나를 배우자로 선택한 이유는 돈이 아닌 인간성이라고 말해주더군요. 여태껏 제가 화를 낸 적도 없고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적 없는 성실한 남편이라고 추켜 세워주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를 최고의 남편이자 아빠라며 제 가슴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어요. 그러자 저는 눈물이 왈칵하고 쏟아졌고 아내도 저를 보고 닭똥 같은 예쁜 눈물을 흘려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변함없이 족발 배달일과 전단지 알바를 하며 하루에 16시간씩 미련하게 일했어요. 어떻게든 다시 예전 집처럼 넓고 아늑한 곳을 아내와 아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헤어 디자이너로 우뚝 설 날을 기다리며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보냈습니다. 게다가 제 몸이 숙련되었는지 잠을 2시간만 자도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고 밥을 굶어도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 푼의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아내에게 제가 번 월급을 모두 건네주었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변화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변화가 썩 좋지는 않았답니다. 제가 다치고 나서부터인 것 같은데 매일 밤 아들을 재우고 밖으로 나가 새벽에 돌아왔어요. 아내는 저에게 새벽에 운동을 다닌다고 변명했는데 저는 그게 당연히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저는 아내가 너무 수상해서 도대체 어딜 그렇게 쏘다니냐고 볼멘 소리를 했답니다. 당신 도대체 어딜 그렇게 쏘다니는 거야? 혹시 바람이라도 난 거야? 내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나한테 사실대로 털어놔봐. 당신이 나를 버리고 딴 남자에게 간다고 해도 할 말이 없으니까 진실을 말해줘. 그러자 아내는 엷은 미소를 보이며 뭐라고? 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당신 상상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사실은 말이야. 나도 얼마 전에 일을 구했어. 당신만 고생하는 게 내내 마음이 걸려서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었어. 그러니까 괜한 오해는 하지 마.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내가 새벽 시간에 무슨 일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가정이 있는 여자가 그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한 건 아주 당연한 거였죠. 그래서 아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고 늦은 밤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뭐가 있냐고 걱정의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에 일하는 건 위험하니 안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어요. 그러자 아내는 걱정하지 마. 위험하거나 힘든 일 아니야. 나중에 월급 받으면 무슨 일인지 알려줄게. 당신도 처음에 족발 배달하는 거 나한테 숨겼잖아. 그러니까 잠자코 기다리셔. 라고 환하게 웃는 거예요. 평소 아내는 속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제가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봤자 끝까지 알려주지 않을 것 같아 더는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아내가 매일 밤 나가서 하는 일이 뭔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서빙을 하는지 아니면 청소부라도 된 건지 제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고 아내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쨌든 저는 일할 때는 생각과 마음을 비우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족발 배달을 오랫동안 하면서 오토바이 타는 실력은 나날로 늘어갔어요. 초창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넘어지는 사고가 다반사였는데 지금은 배달을 늦게 해본 일이 없는 건 물론이고 빠르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경지에 올랐어요. 그리고 족발이라는 음식은 누구나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곳에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모텔은 물론이고 아파트와 공원, 심지어 목욕탕에서도 주문이 들어왔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가기 싫은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보안이 철저한 아파트였어요. 한번 들어가려면 경비 아저씨가 내미는 출입일지에 제 신상을 적어야 했고 인터폰으로 배달 소식을 알리면 입구 비밀번호를 받아 들어가는 과정을 매번 겪어야 했답니다. 게다가 아파트가 미로처럼 되어 있어서 어디가 어딘지 헷갈리기까지 했어요. 그 아파트에 한 번 배달하는 시간이 다른 곳, 세 곳을 배달하는 시간과 맞먹었으니 저로서는 기피하는 장소 중 최고로 뽑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여느 때처럼 주문이 넘쳐났고 저는 여러 장소를 돌며 족발을 배달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쯤 제가 싫어하는 배달 장소인 보안이 철저한 그 아파트로 향했어요. 그날도 족발 배달부인 내가 고급 아파트로 들어서자 역시 경비 아저씨에게 인사를 하고 출입 일지를 적고 인터폰으로 연락했답니다. 그리고 겨우 아파트 입구를 들어간 저는 해당 층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게 되었죠. 이윽고 저는 미로 같은 곳을 돌며 족발을 주문한 호수를 찾게 되었고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나오길 기다렸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자 멀끔한 남자가 나와 족발을 건네받았고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 사이로 보이는 여자가 제 심장을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보안이 철저한 아파트에 배달 가자 문틈 사이로 보인 아내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전 아내임을 다시 확인하고 현관문이 닫히기 전 발을 내밀어 문이 닫히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족발을 건네받은 남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바람 현장을 목격한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당신이 일하는 곳이야? 보아하니 저 남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 같은데 이제 보니 당신 속물이었어. 이런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돈 많은 남자랑 바람을 피우다니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뻔히 알면서 이렇게 배신을 해? 착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아주 더럽고 불결해. 그래, 이젠 내가 빠져줄게. 그러니까 저 남자랑 잘해봐. 제가 그렇게 막말을 쏟아내는 동안 아내와 상간남은 엄청나게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바람 피운 현장을 들켰으니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겠어요. 저는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마저 배달 일을 하고 다음 날 아내와 이혼 이야기를 하기로 생각했죠. 그런데 아내가 저에게 뜻밖의 말을 시작했어요. 그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야, 여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바람을 피우다니. 당신 지금 흥분한 것 같은데 왜야? 일단 나는 여기서 일하는 게 맞아. 지금 당신 뒤에 있는 분이 내가 거래하고 있는 학생의 아버님이야. 내가 진작에 말을 해야 했는데 미안해, 여보. 하지만 저는 아내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과외를 받는 학생을 데리고 나와보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윽고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나와 제 아내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걸 확인했어요. 그때 알았죠. 제가 단단히 오해하고 큰 실수를 했다는 걸 말이죠. 제가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거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착한 아내가 아들이 자는 시간에 나와 바람을 피울 리가 없었죠. 아내는 낮에 아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맞는 과외 일을 시작한 거였어요. 정말 지혜롭지 않나요? 어쨌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처절하게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먼저 용서를 빌었고 학생의 아버지께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어요. 그러자 학생의 아버지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를 이해해 주셨고 넓은 아량으로 저를 용서해 주셨답니다. 그렇게 그날 밤에 오해가 풀리고 저와 아내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하던 일을 계속했고 아내 역시 밤에 하는 과외 일을 열정적으로 임했답니다. 저희 부부는 악착같이 3년의 세월을 함께 고생했고 수억 원의 돈을 모으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예전처럼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제안했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사를 가는 대신 그 돈으로 우리 아들의 미래를 위해 저축해두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작게나마 미용실을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고 슬기로운 말을 해주었습니다. 순간 저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제 꿈이 깨어났고 당장이라도 가위를 들고 손님들의 머리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내의 뜻대로 작은 미용실을 차리게 되었고 그곳에서 혼자 일하게 되었어요. 비록 몇 년을 쉬었지만 실력이 어디 가진 않았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지금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직원까지 뽑아서 일하고 있네요. 게다가 제가 이전 미용실에서 일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고요. 이 모든 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아내 덕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아내는 지금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내는 돈을 버는 것보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며 일은 그만둘 생각이 없다네요. 저의 좌충우돌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물론 저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저의 인생도 그리 순탄치는 않았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